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빅 이벤트가 많았던 이번 주 드디어 맞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리뷰를 했었던 루트로닉,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첫 번째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맞습니다.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크여가지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졌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상회하는 호실적 랠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주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폭이 강력하진 않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 눈치를 보지 말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루트로닉이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또 레이저 치료기기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거의 6% 가깝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4,400원 언저리까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한 20% 가까이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6월 달에 시장이 한 20% 이상 급락이 나왔고 또 이제 고점 대비 33%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루트로닉 같은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3분기 연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낙폭 과대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자체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7월 4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가장 먼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9,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22,0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루트로닉은 익절가 19,500원, 3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좀 관망 심리가 짙었던 한 주였는데 또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이번 맞습니다. 주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요. 히토류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대만행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지금 속된 말로 뜯어말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동행을 지금 강요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곧 대만행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아시안 순방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해서 불장난이 계속되면 다 타죽는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계속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행 좀 만류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2,500원 라인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대로 1차 목표가 2,650원, 2차는 2,900원으로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익절가 2,500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달려나갈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엔이 올 1월에 상장한 맞습니다. 새내기주인데요. IPO 한파 속에 또 상장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13,7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과 차량 관리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토엔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오토엔은 2단으로 좀 세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엔은 2단으로 세게 달려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대낙폭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악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적 성장, 역대급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 흐름이 좀 가파랐던 거는 현대차의 어떤 중고차 사업 시기 자체가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터닝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가장 큰 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전에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뭐 화신이랑 SE, 뭐 구형테크, 뭐 현대공업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비포 시장과 또 애프터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오토엔이 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토엔이 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수혜로 또 네.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또 현대차와 기아가 오토엔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오토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은 현대자동차의 이제 중고차 사업 진출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5월로 좀 연기되면서 최근에 납폭 과대가 나와줬는데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요. 2008년도에 새롭게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이고 올해 1월에 지금 IPO로 상장되면서 거의 뭐 연일 상한가가 들어가주면서 큰 폭의 IPO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의 어떤 이제 중고차 사업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또 시장 여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납폭이 좀 크게 나아졌던 종목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비포 마켓과 이제 애프터 마켓 두 개수로 나누는데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차량 개발부터 또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가 이제 비포 마켓이고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세차라든지 또 튜닝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비포 마켓이라고 하는데 애프터 마켓과 비포 마켓 통합 플랫폼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오토엔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사업 조정 심의회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중고차 사업 진출을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내년 5월로 좀 연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화랑기인데 뭐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뭐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여파로 신차 출고 시기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중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지금 판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뭐 포르쉐 같은 경우도 신차보다 더 가격이 웃돌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고차 시장의 어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이 중고차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데 뭐 K카뿐만 아니라 롯데에서도 롯데렌탈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이 좀 미성숙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가격 덤핑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고요. 뭐 최근같이 장마가 좀 장기간 이어졌을 때는 침수 차량 판매도 최근에도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키로수 조작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 시장 자체가 미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시장에 잇따라서 진출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토엔,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오토엔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사실상 빠른 속도로 이 점유율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토엔을 가져왔습니다. 네, 또 이제는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네. 구매하는 시장이 되었는데 이만큼 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했고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낙폭 과대가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12,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500원 부근대, 바로 직전 저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오토에는 2단으로 시원하게 속도감을 내보자는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네. 종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뱅크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4,9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애플의 2분기 매출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인포뱅크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인포뱅크도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인포뱅크 역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카의 가장 이제 심볼, 상징 같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애플카에서 또 람보르기니, 또 서스펜션 관련 이제 감독, 총 책임자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애플카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도에 상용화를 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테슬라의 유일한 또 대항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카까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애플카 수혜주 그 안에서 가장 중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포뱅크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인포뱅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애플이 2014년부터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애플카 현실화를 대비를 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인포뱅크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젠 애플카의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중점으로 이제 애플카도 마찬가지인데 중앙 집중형 운영 체계 OS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차량의 어떤 불량 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나왔을 때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앙 집중형 OS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대규모 리콜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애플 또한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OS 체계 또 중앙 집중형 운영 체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플랫폼 기술이 가장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고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 OS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테슬라와 또 그리고 애플카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람보르기니 기술 담당 총 책임자도 최근에 역임을 했던 만큼 애플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는 이게 9천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빅테크 기업들 또 그리고 뭐 유통업체들까지도 최근에 뭐 소니라든지 뭐 전자업체들도 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년 자율주행의 어떤 시장 성장성이 한 40%에서 많게는 45%의 이제 폭풍 성장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단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애플의 카플레이어 기술 개발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애플과 관련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고요. 애플이 20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탑승자가 모두 마주본 형태로 지금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도에 우리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애플이 만약에 20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뭐 테슬라를 필두로 국내 현대차 그룹도 계속해서 기술 경쟁과 또 완전 자율주행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끊임없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종목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상징성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전기차 하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점 커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애플에서는 새로운 애플 카플레이 서비스를 공개를 하면서 애플카의 발판을 또 마련을 했는데요. 인포뱅크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예전에 제가 KC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애플카의 최대 대장주는 인포뱅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시장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 낙폭이 뭐 당연히 크게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 이제 13,000원 바로 직전 저점 라인대를 우리가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이 22선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안착했을 때 시장에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애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국내 이제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과도 꾸준하게 또 기술 제휴를 맺고 있고 또 예전에 애플카 실무팀이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관련해서 또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도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뭐 체결했거나 또 이제 실무 관련해서 이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언급이 나왔었는데 특히 국내 DCU 관련 종목들 또 개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국내 기업들과도 꾸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종목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6,200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16,200원 라인대 확실하게 안착 여부를 보신 다음에 17,7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수익률 극대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플컬 관련해서 국내 최대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는 16,200원, 2차 목표가는 17,7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 주셨습니다. 또 오늘이 이렇게 7월을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정리를 하고 8월 시장을 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과 또 7월의 마무리, 8월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7월 같은 경우는 6월보다 훨씬 좋았던 시장이잖아요. 6월은 20% 이상의 폭락이 나왔고 또 7월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소폭의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두가 부정론에 팽배했을 때 시장은 항상 거꾸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7월 시장은 단기 주도 섹터가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뭐 셀리버리라든지 뭐 일동제약 많은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났었을 때 계속 쇼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의 어떤 하락을 베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기회의 시장이었다고 보고 있고 7월 시장보다 8월 시장은 훨씬 더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8월도 불확실성 대규모 어떤 큰 이제 위기들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8월은 시장은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안정적인 주도 섹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우리가 확실한 종목에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토요일 날 이제 오전 방송을 합니다. 세러데이 주식 상담 쇼를 진행하고 있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8월 달에 어떤 지수 상승이나 아니면 지수 하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주도 섹터와 거기에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10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에 코스피 지수가 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지금 내일 아침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